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열기부터 보겠습니다. 외척 55척이 진포 5구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묶은 뒤에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는 연안에 올라와 주현에 흩어져 들어가서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뺐으니 시체가 상가들을 덮었고 곡식을 자기들 배로 나르면서 떨어뜨린 쌀이 한자 두께나 되었다. 자, 왜구가 쳐들어왔네요. 나세, 심덕부, 채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처음으로 채무선이 만든 하포를 사용해서 배를 불사름해 이 나세, 심덕부, 채무선 왜구를 물리치네요. 자, 영계와 하염이 하늘을 뒤엎었고 적은 거의 모두 불타 죽었으며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많았다. 적은 사로잡은 자녀를 모조리 죽여서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지나가는 곳마다 피해 물결이었는데 330여 명만이 도망쳐 왔다. 자, 여기서 줄곧 이 사람들, 이러한 세력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를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이죠. 옛날 무신과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을까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 저 지도의 모습은 공민왕 때 쌍성천관부를 수복하고 더 북쪽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이 완성되기도 전에 상당히 골칫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 두 세력의 이 침략이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로 홍건적과 왜구였죠. 14세기 중후반에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지금 고려 대외관계의 변화 우리 전부터 배워왔는데요. 제일 처음은 거란과의 관계였죠. 두 번째는 고려와의 관계, 세 번째는 몽골과의 관계고요. 지금 이 무렵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관계,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은 우리 왕실도 어려움을 겪죠.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이죠.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최영,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인물을 방금 말했듯이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아까 줄 껐던 나세나 채무선, 하약을 발명했던 채무선 같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고려 지배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 고려를 열었던 세력은 호족이었죠. 이들 호족이 그리고 육토품이 처음 지배를 했었는데 체제가 안정되고 숙류 정책이 유학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성종 때부터 마련되면서 이들 중에 새로운 세력이 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벌귀족이었죠. 공음정과 음서 제도 기억나죠? 자, 이 대대로 세습했던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 같은 걸로 결국 동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무신정변이 발발하고 차별받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배 세력 무신 정권으로 이어지죠. 자, 이들은 몽골과의 전쟁을 하면서 특히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했었죠. 그러다가 몽골과의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결국 개경으로 한도할 때 무신들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대세가 그죠? 결국 무신 정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됐고요. 이로 인해서 친원 세력, 즉 건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했죠. 자, 이러한 건문세족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의 부정부패, 수탈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개혁하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신진사대부였죠. 우리 아까 본 적이 있는데 공민왕이 성균관에서 키우려고 했던 세력이 맞습니다.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자, 이 신진사대부는 도대체 누구냐? 뭐냐? 한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향리 출신 또는 향리 자제들 출신입니다.
그리고 건문세족이 대농장을 거느린 대지주였다면 이들은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 출신들이었죠. 이 건문세족이 농장을 늘려나갈 때 백성들뿐 아니라 이들도 조금씩 피해를 입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문세족의 농장 학대 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또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했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백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겠구나. 그죠? 어떤 공부했을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14세기에 특히 공민왕 시기에 개혁 세력으로 성장했죠. 성균관에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공부를 했다? 주로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이 무렵에 처음 도입되었던 안향이라는 사람이 도입했었죠. 성리학을 수용하고 개혁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들의 성격은 개혁적이었죠. 건문세족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가졌잖아. 정치적으로도 독점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농장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자, 심진사대부가 나섰는데 자기들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건문세족 비판합니다. 또한 불교도 역시 건문세족과 짝짝꿍이 되어서 같은 편이 되어서 부정부패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부정부패뿐 아니라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그 전에 봤었던 이색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몽주, 정도전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들어본 적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몽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도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추정 상상하죠. 자,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기존의 건문세족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출신은 건문세족이 중앙 출신이고 친원 세력이었다면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이고 하급관리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친원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명나라에 좀 더 가까운 친하게 지내자라는 주장을 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친명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직 진출 방법은 건문세족은 사실 능력은 별로 없었죠. 대대로 그냥 자기 가문을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음서를 위주로 했고요. 또는 원나라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그 권력에 출발하게 됩니다.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이 무렵에 이름 바뀌었었죠. 원래는 국방과 외교를 담당했던 기족회의 기구였는데 이 무렵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독점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신진사대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진출하고요. 능력이 있지만 건문세족이 독점했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었죠. 여러분 난 능력은 있는데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바꾸고 싶겠죠. 그래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 들겠죠. 자,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은 건문세족은 대농장이었고요. 백성 수탈이 아주 심했죠. 반면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이러한 백성 수탈 보고 많은 비판을 합니다. 자, 성향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가진 세력이니까 건문세족은 보수적이었죠. 되게 아까 이 친원 또 얘기했었는데요. 친원파였습니다. 반면 신진사대부는 개혁적이었고 친명적이었죠. 사상적으로는 건문세족이 아까 불교랑 좀 가까웠다면 그리고 한편이었다면 신진사대부는 이 무렵에 받아들였던 바로 맞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개혁 사상으로 삼고 있었다. 자, 두 세력의 차이점 알겠죠? 어쨌든 신흥무인 세력 최영 이성계 같은 그리고 정몽주,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으면서 건문세족에 맞상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추진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지금 중요 키워드와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